자, 저희 지난 시간에 배경에 이미지 넣는 법이랑 포지션 배워봤습니다. 배경에 이미지 넣는 법, 이렇게 이미지 넣어봤죠. 지금 보면 이 친구는 그냥 이미지고요. 이미지는 뭘로 취급된다 했죠? 글자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글자로 취급되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이미지 태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 Y쪽으로만 리피트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전체 다 하면 이렇게 배경이 꽉 차는 거죠. 보면 어, 배경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죠. 105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가로가 100, 세로는 알아서 맞추겠죠. 알아서 이게 오토가 될 거고요. 현재 요 조그만한 게 X축, Y축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리피트. 리피트는 기본 옵션이고요. 우리가 이제 노 리피트를 쓰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배경 이미지와 컬러는 별개죠. 이미지와 컬러는 별개로 보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Y쪽 리피트 한 거네요. 복수의 이미지를 이렇게도 넣어봤어요. 이미지 복수. 현재 하나는 리피트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는 여기 몰래 숨겨져 있고 오른쪽 이렇게 수달이 있고요. 보면 복수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거 볼까? 자, 이미지 넣으실 때 이렇게 URL 이제 이미지 리소스가 되겠죠. 저희는 세 개니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구분은 쉼표로 하고 있죠. 이렇게 구분은 쉼표로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사이즈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쉼표로 구분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쉼표로. 자, 지금 두 개만 써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 두 개가 50px 먹히고 나머지가 100px 먹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제 CSS 작성 시 제일 어려운 게 숄트핸드가 되겠죠. 여기 하나 더 쓰면 또 크기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달라지죠. 지금 보니까 고양이가 현재 2네요. 강아지가 50, 50이고. 되돌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노 리피트, 노 리피트, 리피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지정할 수 있고요. 마지막 게 고양이네요. 이게 마지막 게 고양이구나. 그럼 사이즈가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지금 수달이고. 노 리피트, 로 리피트. 그러면 얘가 지금 사이즈가 좀 헷갈리네요. 지금 여기 두 개만 써놓으니까. 음, 그러네. 얘가 지금 고양이네요. 고양이. 고양이가 지금 이 색깔, 이게 지금 마지막 애가 첫 번째 사이즈를 따르네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제 작성하실 때 이 세 개면 세 개 다 사이즈를 쓰세요. 저처럼 이제 뭔가 헷갈리지 마시고 뭔가 이제 하나를 작성 안 했더니 첫 번째 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중에 하나만 쓰면 이제 둘 다 20px 이렇게 작성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no repeat인 이 친구는 위치가 어차피 지정이 안 돼요. 지금 보면 이 전체를 기준으로 50, 50 위치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수달은 바텀 라이트에 있고요. 센터도 된다 그랬죠? 센터. 근데 지금 현재 리피트 상태인 고양이가 있어서 핑크인 색깔을 안 먹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그라운드 오리진은 백그라운드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인데 지금 이제 패딩 박스 그러면 이제 패딩 영역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잘 안 먹히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고양이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보면 고양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여기 지금 보면 어, 요거다. 자, 사이즈를 100으로 했더니 이렇게 100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싫어가지고 두 가지 옵션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사이즈는 컨테인이랑 커버. 지금 현재 요거 컨테인은 이 친구가 가로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고요. 컨테인. 그다음에 커버는 어, 이 블럭의 중간에다가 비율에 맞춰서 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꽉 채우기 위해서 커버는 이제 보면 여기 커버죠. 커버는 꽉 채우기 위해서 한쪽을 최대한 늘려요. 좀 최대한 늘리고 얘를 중간에 이렇게 넣는 거고 컨테이너는 고양이를 한 마리를 요 블럭에다가 어떻게든 넣으려고 딱 맞게 크기 뭐 이렇게 그, 안 벗어나게 하나 딱 넣으려고 말 그대로 컨테이너죠. 그죠? 말 그대로 컨테인 얘는 말 그대로 커버 배경을 커버로 쓰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컨테인 커버고요. 이 옵션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컨테인 특히 커버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게 그레디언트를 이미지로 쓰는 거 이렇게 해봤고요. 지금 현재 사이즈가 100이라서 그런데 요건 줘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이거 없어도 될 텐데. 이게 없어도 될 텐데. 됐죠, 그죠? 보면 요게 배경이 될 거가 그레디언트고 그레디언트는 이미지로 취급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도 이렇게 줬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고요. 배경을 어제 했고요.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했어요. 포지션. 지금 요 원들 있죠? 요 원들 제가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원래 배치한 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스태틱이라고 했고요. 스태틱. 그 다음에 내가 이 배치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원이 요 자리에 있었거든요. 요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렐러티브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자 이렇게 서클이 있는데 서클은 인라인 블럭이고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제대로인데 내가 조금 이렇게 옮겼죠? 요게 relative. 그러면 내 위치는 누굴 기준이었냐면 원래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50, 50 이렇게 이동했죠. 50, 50. 자, 한 번 더 해봤어요. 한 번 더. 이번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 right를 기준으로. 자, 이제 보면 right를 기준으로 이렇게 right 기준으로 그다음에 바텀을 기준으로 그래서 right 50, 바텀 50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우리가 탑 레프트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바텀 라이트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게 Z 인덱스 그렇죠. Z 인덱스를 보려고 이렇게 옮겨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Z 인덱스는 마지막에 써진 게 제일 높이 있네요. 이렇게 겹침을 얘기하는 거죠. 겹침. 지금 보면 겹침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보면
자, 두 번째 거에 이렇게 10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 제일 높은 게 999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친구도 지금 위치를 옮겼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제가 순서를 뒤죽박죽하고 있는데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실 수 있겠죠. 이게 겹침 Z 인덱스, Z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X축, Y축, X축, Z축 이렇게 보는 거죠. 자, X축, Y축, Z축. 여기에 요소들이 이렇게 Z축으로 겹쳐짐이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게 앱솔루트예요. 앱솔루트는 부모 렐러티브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배치된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모를 기준으로. 만약 부모가 없다, 부모의 렐러티브가 없다 그러면 이 도큐먼트의 최상위로 가서 이동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는 독립적이어져요. 완전히 주변과 관련 없이 독립적이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 혼자 마치 독립적 문서처럼 취급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 게임 같은 거를 이제 AI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면 게임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이런 앱솔루트가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앱솔루트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얘가 독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요소는 너비가 100%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사라지기 때문에 100% 기준이 없어서 100% 너비가 100%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크기를 꼭 지정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아마 어려우니까 제가 한 번 더 해드릴 예정이고요. 문서 하나 더 만들어서 요거 좀 복습을 하고 오늘은 수업을 또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음, 자, 포지션 한번 새로 한번 해보죠. 여기 프로젝트 오셔서 A10 포지션 앱솔루트 리뷰 할까요? 앱솔루트가 제일 어려우니까. 자, 새로 만들기. HTML A10 그냥 앱솔루트 할게요. 앱솔루트. 자, 타이틀은 앱솔루트 포지션에 대해서 복습이죠. 그죠? 자, 여기다가 제목 쓰고 자, 코리안으로 해놓고 어디 올게요. 코리안. 음, 음. 자, 여기서 제가 div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div. 색깔도 좀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임의로 박스라고 해놓죠. 박스. 지금 이렇게 CSS가 우리가 이제 돔트리를 기준으로 또는 블럭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 정렬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스태틱, 일반적인 포지션이라 했고요. 일반적인 포지션. 색깔을 좀 넣어보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블럭이기 때문에 블럭은 특징이 뭐다? 이렇게 쌓아가죠. 쌓는데 이제 밑으로 쌓겠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블럭을 쌓는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이 포지션 블럭이 될 거고 현재 스태틱이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다 바로 쭉 줄게요. 자, 세미콜론 하고 얘도 이렇게 옆 내릴게요. 자, 원래 배치된 것을 기준으로 조금만 이동하는 것을 렐러티브라 했고요. 좀 이따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내가 여기다가 위치를 적어야 돼요. 어떻게? 탑을 CPX 하겠다. 그럼 이렇게 이동하죠. 여기를 기준으로 10 이렇게 이동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 탑 지우고, 탑 지우고. 자, 여기 relative고. 자, 이번에 배워볼 것은 absolute인데요. absolute는, 자, 왜 absolute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이제 절대적인, 독립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도큐먼트랑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혼자 이렇게 Z 인덱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absolute를 하면, 자, 지금 현재 이 친구가 마치, 어, 본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이제 배치만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친구 너비가 100%였어요. 100%. 근데 이 100%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현재 내 부모 요소 이 바디를 기준으로 100%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디가 현재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꽉 차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뜻이 absolute라고 하면 이 친구가 독립적이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없어요. 바디가 없는 것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돼? 가 되면서 크기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100%가 먹힌 것처럼 보이는데 먹힌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어, 현재 이제 이 친구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지만 그래도 HTML 요 최상위 부모가 있는 것처럼 취급이 돼서 일단 100%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제대로 계산된 거라고 보기 좀 힘들죠. 힘들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려서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독립적이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친구 위치를 내가 탑을 0이라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 문서에 최상위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이 100%도 마찬가지로 최상위에서 100% 잡은 거고. 그 다음에 right를 0으로 하면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안에서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한테 부모가 존재하면 부모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부모인 렐러티브가 생기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div를 하나 쓰고 div를 쓰고 자, 이 div를 여기다가 쏙 넣을게요. 박스를 쏙 이렇게. 자, 아직은 변화가 없어요. 왜? 이 친구가 이 친구의 부모로 취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최상위로 쭉 가서 HTML을 부모로 취급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내가 이제부터 너의 부모야 이렇게 쓰는 거죠. position, relative.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박스는 이 부모 박스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부모 박스를. 자, 다시 relative 이렇게 지워볼까요? 지우면 이렇게 전체가 되고요. relative 쓰면 이렇게 부모 박스를 기준으로 움직이죠. relative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스태틱으로 배치된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이동하겠다 이 뜻이 relative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태틱 기본 레이아웃에서 조금만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이겠다.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상대적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움직이겠다. 처음에 배정된 상태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앱솔루트의 부모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CSS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 어떻게? 이 relative가 이 앱솔루트의 그 기준 포지션, 그러니까 탑 레프트의 기준 포지션이 되도록 약속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 부모를 제가 좀 높이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이 친구를 높이를 한 300px 주고 볼더를 좀 주죠. 볼더.
자, 이렇게 박스가 생겼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요 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탑이 아니라 바텀으로 해볼게요. 바텀.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자, 이 친구를 벗어나게 할 수 있긴 해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바텀 플러스 바텀에 200px 이렇게 해볼까요? 200px. 그러면 이렇게 위로 이동하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200px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가죠. 0 여기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겠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기준. 그러면 사이즈도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자식한테 높이를 10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모한테서 이렇게 크기가 100%가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징도 이제 부모 기준이 렐러티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독립적이긴 한데 부모를 정할 수 있더라. 부모가 렐러티브.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두고 자, 이번에는 중앙 정렬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중앙 정렬. 자, 이 친구를 높이를 딱 없애보고 높이를 임의로 주자. 임의로 한 50px 주죠. 그 다음에 너비도 50px 줄게요. 50px. 자, 이 친구를 중앙 정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지금 뭔가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이 친구 부모를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친구 중앙 정렬할 때 쓰는 방법이 센터인데요. 센터가 이 포지션의 바텀 라이트로는 안 돼요.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50% 이렇게 해야 돼요. 50%. 자, 그런데 묘하게 중간에서 벗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묘하게. 그죠? 자, 이게 더 크면 더 티가 나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현재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현재 바텀 라이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바텀 라이트가 아니라 탑 레프트였으면 이렇게 왔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 중앙에서 명확하게 벗어나 있죠? 자, 이렇게 50, 50을 했을 때 중앙 정렬하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가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칼크라고 하는 계산하는 친구가 있어요. 칼크.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칼크예요. 칼크는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칼크 쓸 때 띄어쓰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내가 50%에서 50%에서 조금 더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탑 라이트라 조금 힘들다. 요거를 이제 아니, 바텀 라이트라서 탑으로 좀 바꾸고 할게요. 탑으로 요것도 레프트로 바꾸고 여기도 칼크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두고 자, 이 친구가 이 크기에 본인 크기에 반만큼 이동을 하면 이렇게 반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졌죠? 딱 중앙에 올 것 같아요. 위로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에 반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중앙에 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빼기 50, 70의 반이니까 35px. 자, 이때 쓰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연산자 사이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꼭 쓰셔야 돼요.
다음에 이 친구 수치를 여기 가로, 소가로의 끝에다가 붙이고요. 문이 닫혔거나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빼기 35px. 짠! 중앙에 왔죠. 자, 이 친구 칼크가 정말 좋은 게 모든 수치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쓰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여기 공백을 주는 거. 뭐 계산을 여러 개 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를 쓰고 싶다. 그러면 나누기는 제가 봤을 때 띄어쓰기 할 필요 없을 텐데 70px 나누기 2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여기도 70px 나누기 2 이렇게 잘 적용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요 수치가 있는 친구들 있죠. 요 친구들을 무조건 띄어쓰기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 빨갛게 뜨죠, 오류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수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꼭 하셔야 돼요. 얘도 안 되죠, 여전히. 이렇게 띄어쓰기 하면 되죠. 얘는 지금 2는 수치가 없잖아요. 2는 수치가 없으니까 잘 되고. 그래서 calculator, 계산한다의 calc라는 함수입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아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absolute를 한번 해봤고요. 복습은 끝이고